모르는 게 있다고 연락 온 사람이 준우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체크를 안 했거든. 준우가 모르는 걸 다시 한번 불러주겠어? 워크북에서부터 몇 번 모른다 했어요? 워크북 18번 보세요. 13단원입니다. 13단원 18번. 합과 곱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을 쓰지도 말고 합을 A로 곱을 B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y 제곱 빼기 xy로 정리가 되니까 a 제곱 빼기 b로 정리가 돼요. 좌변이 이렇게 해서 1차, 2차가 섞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대로 a, b를 일단 찾은 다음에 xy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빼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a 제곱 빼기 a는 6이니까 6을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도 되고 3도 되죠. 그러면은 각각을 여기 넣어가지고 b까지 구하면 되겠지. b는 원래 a 빼기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고요. 이렇게.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3인 거는 바로 두 개가 떠오른단 말이야. 마이너스 3과 1인 거지. 지금 XY 순서쌍이라고 나타냈으니까 다음 순서쌍으로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그리고 합이 3이고 곱이 2인 거는 1이잖아요. 네? XY 순서쌍을 모두 구하려 했으니까 4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4개라고 하면 틀려요. 개수만 놓은 게 아니라서. 또 몇 번이었어? 다른 건 했어요. 아, 던졌어? 네. 다른 친구들은 질문이 없는 거? 태영이 없다고 했고 민석이랑 태호 없어?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하세요. 워크북에서? 워크북 9번? 요거는 요런 문제가 숙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습 문제를 미리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으면요,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그게 실수에가 없다. 그 2차 방정식에다가 문제의 조건을 적용시켜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9번의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은 yx 플러스 2죠. 요거를 밑에 식에다가 일단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쓰라고요. 보시다시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전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요 놈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실수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야.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개수가 실수인 상태니까 당연히 허근 갖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 의미대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1 있으면 되겠죠. 1 빼기 k 더하기 2죠. 그래서
빼기 k 더하기 3인 건데 요 놈이 0보다 작다. 얘를 풀어주시면 k는 3보다 크다가 자기다. 끝났죠? 질문 다 한 거죠? 진도를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부터는 평소 템포대로 갑니다. 정석 기본 문제 13-8번 기본 문제 13-8번 시작할 차례죠. 유제 13-9번까지가 숙제였기 때문에 기본 문제 13-8번을 하기 전에 개념 하나를 배우셔야 되는데 제목이 공통근이에요. 요거는 3-1 심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이나 A급을 풀었을 건데 특히 A급의 A 스텝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통근 공통근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방정식의 근 중 공통인 게 있을 때 그걸 부르는 말이에요. 공통근이라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4차까지 배운 상태잖아. 대부분 공통근 문제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개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 개수는 2개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대부분 2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푸는 공통근 관련 문제는 2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정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문제집의 해설은 이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x에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풀라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x도 미지수고 알파도 미지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각각의 방정식 x는 다른 값입니다. 왜냐면 이 두 방정식이 다르니까. 근데 왜 다른 값이 똑같은 문자를 쓰느냐? 그냥 변수를 대표하는 게 x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가 다른 값인데 공통근을 가진다는 말이 나오면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의 x는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식의 x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결국 어떤 논리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기 두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뭐 기본 문제 13-8번과 똑같은 거라서 이걸 바로 풀게요. 이게 어떤 말인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기본 문제 13-8번을 푸는 걸 보면 저런 얘기구나 그렇게 좀 체감이 될 거야.
두 문제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조 2차 방정식 1번 x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x 빼기 3m는요 x에 관한 방정식인데 개수의 미정계수 m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m 빼기 5x 더하기 3m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개가 공통분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수 m이 뭔지를 찾아라. 그게 미션인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한다가 공통근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여기 x와 여기 x는 다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x 말고 다른 문자인 m도 섞여 있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x와 m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근데 x제곱이라는 2차항, mx라는 2차항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과 2차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능력이긴 한데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럼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해야 할 생각을 순서에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인수분해되는 게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2차항 소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x제곱도 2차항이고 mx도 2차항인데 요 두 개를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얘를 제거하려면 빼야 되고요. 얘를 제거하려면 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수항 소거밖에 안 남았는데 상수항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 x는 x에 대한 1차항인 거고 요 3m이라는 건 m에 대한 1차항이니까 상수항은 이미 둘 다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이제 그냥 그 기본적인 유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이 식을 봤을 때 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쨌건 연립을 한다는 것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고 간단히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좋은 식이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하면은 한 5초 하면은 더한 거랑 뺀 것 중에 더한 게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더하게 되면은 mx항이랑 3m항이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2x 제곱에 mx항은 없어지고요. 요건 x고 요건 5x라는 소리잖아요. 합치면 6x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 0 이렇게요. x는 마이너스 3을 요 두 식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나머지 미지수의 대입까지 구하면 되는 거지. 원래 하듯이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은 얘는 9고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이 0이니까 m은 1이네요. 그럼 x에 0을 넣어주면 m도 0인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m 값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m은 0.5. 한 번째 볼게요. 2번도 공통근 문제. 공통근 문제는 x와 미정계수에 관한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x제곱 4mx 마이너스 2m x제곱 mx 플러스 m 플러스 1번과의 차이점은 얘가 공통분을 갖긴 하는데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공통분인데 오직 하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1번과의 차이점. 조금 더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오직 하나라는 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통근에 집중하시고 공통근 달린 문제를 풀고 푸는 거야. 그러면 결국 x와 m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고 저것도 이 1번과 꼴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한 것과 뺀 것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 그런 결론을 입각해서 푸시는 거야. 이거는 빼는 게 좋아 보여요. 왜 빼는 게 좋냐면 여기 더하기 1까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뺄게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4개에서 1개 뺐으니까 3개 남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m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m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m 이러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x는 1이거나 m은 0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x는 1을 요 두 식 중에 간단한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m까지 구하면 돼요. x는 1을 밑에 식에 집어넣으면은 m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마이너스 1을 요 두 식에 다 집어넣어야 돼.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분 x는 1이라는 공통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근이 1, 3이고 얘는 근이 1, 0이니까요. 근데 m은 0이 되잖아. 그러면 요 밑에 식에다가 m을 0을 넣었다 라고 치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오죠. 근데 그럼 이제 이게 뭐 x제곱 플러스 0이면 x는 뿔마 i인 거야. x는 뿔마 i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개잖아. 이 두 개 다가 공통근일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식 말고 위에 식에다가도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m이 0이면 위의 식도 이렇게 되고 아래의 식도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이 생긴 2차 방정식이니까 공통분으로 따지면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얘는 두 개의 공통분이기 때문에 요 오직 하나란 말이 없었으면은 이것도 답인 건데 오직 하나란 말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분을 가지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m 찾는 거에 따르면 m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근 조건만 있는 건지 오직 하나의라는 말까지 붙어 있는 건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란 말이 붙어 있으면은 그 나온 m이 전부 다 답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 나온 m들을 두 식에 다 넣어봐야 돼. 두 식에 다 넣어서 똑같은 식이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공통분이 두 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야. 유제 13-10번. 네, 1번은 2차 2차인데 2번은 3차 2차거든요. 3차 2차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 3차 2차라고 해서 다르게 접근할 건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니까 둘 다 해보세요. 유제 13-10번에 1, 2번 둘 다 풀어보세요. 잘 돼가? 이거 모르겠어. 13번? 30cm 삼각형. 모두 다르다. 모두 자연수다. 모두 5보다 길다. 그럼 뭐 사전식 배열해. 4, 6, 7, 6, 4. 그럼
17, 17. 근데 그거는 삼각형을 조금 위배되니까 카운팅하면 안 돼. 근데 미리 지울 필요는 없어. 약간 그다음 6, 8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사전식 배열을 그럴 때 쓰는 거야. 오답이 좀 보이는데 몇몇 학생에게서 해볼게요. 1번은 x제곱 빼기 m 빼기 3x 5m. 두 번째 것은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5m. 그럼 지금 없애고 싶은 게 총 4개인데 근데 뭐 이거 뭐 x에 관한 1차는 좀 아니다. 4개나 치자. 그 중에 2개나 없앨 수 있는 게 도식을 더했을 때라서 더하는 것이 베스트다. 2x 제곱에 mx 없으시지 않습니까? 플러스 5x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거나 x는 0인 거고 오직 하나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m을 다 찾아서 답을 2개 써야 된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5를 위의 식에다가 대입했다고 치면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5m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5m은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귀찮네. 4를 곱했다 치면 20m이고 여기에 10m 되거든. 그럼 3을 10. 5를 날려도 되겠구나. 근데 안 날렸습니다. 상수항은 25 빼기 30이니까 넘어가면 이거거든요. m은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가 0일 때는 쉽죠. 이렇게 2개를 써야 됩니다. 0과 6분의 1. 2번은 첫 번째 식은 x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m이고요. 두 번째 식은 x 제곱 빼기 x 빼기 m이네요. 이것도
오직 하나란 말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 다 써야 돼. 다 그러면 뭐 여기 m이라도 없애서 x를 찾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x 제곱 빼기 2x 이게 뭐 3차긴 하지만 x만 남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x 세 개를 다 찾아요. x는 일단 0이고 x는 남는 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암산으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도 있고요. 여기 세 개랑 나죠. x는 0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m은 0이고요. x는 마이너스 2를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m으로 정리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이나는 두 수의 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더 빼면 마이너스 3이죠? 이때 m은 6이고요. 여기에 1을 더빼면 0이죠? 그럼 얘랑 중복이잖아. 중복이면 두 번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 개를 답으로 써야 되는 거지. 넘어갑니다. 공통분 할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 등장할 새로운 개념은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 기본정석 수업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나왔던 거야. 3-1 하면서도 풀어본 적이 있을걸요. 제목은 부정방정식입니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적어가지고 그래서 한 유한계의 근으로 확정되지 않는 그런 방정식을 아니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지수의 개수가 개수가 많아서 이거라서 유한계의 근을 결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 답할 수 있는 게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유한계로 결정을 시키기 위해서 되게 강력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정수라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실수라는 조건이에요.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을 처리할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그 주어진 방정식을 바꾸셔야 하냐면 뭐시기 곱하기 거시기가 정수다. 이런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뭐시기의 제곱 더하기 거시기의 제곱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런 내용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달려있는 걸 먼저 할게. 기본 문제, 이것도 보기가 있는데 기본 문제를 해도 충분해요. 기본 문제 13-9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문제는 중에 1번이 좀 더 대표적인 스타일이에요.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미지수는 두 개고 방정식은 하나니까 아무 조건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자연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연수
x, y라는 말이 있죠. 요게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엄청 강력한 조건이라서 유한계로 변한다 라는 뜻이고, 아무튼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되니까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일단 이 세 놈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을 전개해서 나오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xy 항이 만들어지려면 한쪽엔 x, 한쪽엔 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4y 만드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수항은 8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8이 없잖아요. 얘를 8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6을 더해야 하죠. 양쪽에다가 6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을 이런 꼬라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꼬라지로 바꾸는 이유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수 개념 그런 것들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꼴로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해. 그럼 이제 x가 자연수니까요. 자연수에 4를 뺀 거, 자연수 1을 뺀 거 다 정수일 거 아니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6이 되는 경우 전부 다를 따지고 모순되는 거 버리고 가능한 것들에서 좀 그 답들을 다 찾아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값을 구하랬기 때문에 나오는 거 다 답을 써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1, 6 있겠죠. 2, 3 있겠죠. 3, 2가 있겠죠. 6, 1 있겠죠. 마이너스 6이 있을 건데, 근데 마이너스 1은 가능한데요. 마이너스 6은 불가능한 거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그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케이스가 다 말이 되기 때문에 답을 몇 개 써야 돼? 귀찮으니까 순서상으로 쓸게요. 윗줄 첫 번째 줄은 x는 5고 y는 8이라는 소리죠. 1, 6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빼기 4와 빼기 2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은 6 5라는 얘기겠고, 세 번째 줄은 7, 4, 네 번째 줄은 10, 3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2번은 얘보다는 좀 특이한 스타일이다. 얘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라서 이런 대표 유형이라서 요 세 부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 줄 아시겠어? 어떤 조합을 만나더라도 2번 3x 플러스 5y는 90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생각이 없으면은 왜? 별 생각이 없으면 배수가 큰 문자부터 결정해 나가시면 되는데, 생각을 좀 더 하면은 이 xy가 자연수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3의 배수고요. 요 3 때문에 얘는 당연히 5의 배수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이 새끼는 3, 5, 15의 배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x가 5의 배수라서 이 전체가 15의 배수야 하고요. 이 y가 3의 배수라서 이 전체도 15의 배수. 15의 배수 두 개를 더해서 15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6 곱하기 15다 이렇게까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어차피 15의 배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15의 배수 몇 개를 더해서 6이 되지? 그런 곱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딴 개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 개, 5개든지 아니면 2개, 4개든지. 한 개, 5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15 더하기 70을 하는 거예요. 15 더하기 75를 해가지고 9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2개, 4개면은 30 더하기 60일 수 있는 거고요. 3개, 3개일 수도 있겠죠? 45 더하기 45일 수 있는 거고, 60 더하기 30일 수 있는 거고, 75 더하기 15일 수 있는 거죠. 5개인 게 확실한 거고. 근데 지금 xy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xy는 3을 나누고 5를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5인 거고요, y는 15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x는 10이고 y는 12인 거죠. 그러면 얘는 50 커지고 얘는 30 줄어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지 말고 규칙에 의해서 3개를 더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캐치를 해서 처리하면 안전하게 풀린다. 유제 13-11번 또 문제 하나씩 연습하는 거거든. 해보세요. 유제 13-11번 둘 다 쓰요. 하나씩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해를 순서상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x, y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냥 대뜸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얘가 뭔지를 알려주셔야죠. 어? 0? 이건 자연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일 번은 여기에서 등장한 식이겠죠? 상수항이 9여야 하는데 9가 아니라 4밖에 없으니까 우변에다가도 5를 더해서 1, 5, 5, 1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두 쌍의 해를 찾으시면 되고요. 2번은 4x는 4의 배수고요. 3y는 3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쳐서 36이라는 4, 3, 12의 배수가 된 거니까
요 x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고요. 요 y는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36은 12가 3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1개, 2개 아니면 2개, 1개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그걸 가지고 두 쌍만 찾으면 됩니다. 넘어갔어? 실수 조건이 있는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기본 문제 13-10번.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를 구하세요. 다음 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이것도 이미 8단원에서 했습니다. 8단원에서 한별식에서 이미 했어요. 한별식의 활용 문제에서 이런 걸 건드려 본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했던 것으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일단 다 전개하셔야 돼요. 얘를 전개하면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8xy 되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우변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이 놈을 마이너스 4xy식으로 갈라서 이렇게 엮어주고요. 이렇게 엮어주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요 세 개를 합치면 xy 빼기 2의 제곱이고요. 동글뱅이 친 거 세 개를 합치면 2x 빼기 y의 제곱이니까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제곱의 합이 0이란 말은 각각 0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y는 2x고 여기다가 y 대신에 2x를 넣어주면은 2x 제곱이 2라는 뜻이니까 x는 뿔마 1. 그럼 다시 y는 뿔마 2. x는 뿔마 1, y는 뿔마 2. 곱부호 공순까지 써주시면 두 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첫 번째 풀이라고 할게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푼 방식입니다. 근데 이 5개의 항을 보고 이렇게 못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얘보다 좀 더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 번째 풀이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풀이는 뭐였냐면은 이미 8단원에서 나온 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이용하는 풀이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 xy를 실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시된 이 방정식을 x건 y건 간에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취급하는 거지.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치면 x 제곱의 개수가 y 제곱 더하기 4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8y이고요. 상수항이 y 제곱 더하기 4인 거예요. 이놈이 x가 실수라는 말을 실근을 갖는다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 8이 보이니까요. 4분의 1을 쓰면 이만 날리면 4y 남는 거야. 4만 쓰면 안 돼요. 16y 제곱 빼기 AC인데 A와 C가 같죠?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y 4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8y 제곱 나오는데 얘랑 동교항이니까 더해주면은 플러스 8y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6. 요게 여기 상인 거지. 그러면 요 세놈은 개수의 구성을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배 한 다음에 방향 바꾼 다음에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 하면은 y 제곱 빼기 4의 제곱이 0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실수의 제곱인 상태라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 이하라 했으니까 0밖에 안 되는 거라서 y 제곱이 살아서 y는 뿔마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y는 뿔마 2를 여기 본래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x 값까지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맞불 16x가 되고요. 얘는 8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8로 나누게 되면은 얘도 이와 같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x는 x는 뿔마 1이다. 맞불 순수를 읽어야 돼. x는 뿔마 1이다. 여기다가도 복부호 동순 붙이셔야 돼요. y가 2일 때 x가 1인 거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인 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은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푸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보일 수 있다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일 때를 대비해서 이런 개념까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유제 13-12번에 1, 2번 이거 해봐요. 같은 거 같지 이거. 첫 번째 거 맞고 A, T, P, D, BC 반직선, BD는 성분이네. CA 반직선, CD 반직선. 이건 CD라고 읽어야지. CD. 화살표 여기 있으니까. CD 반직선. 아 직선이야? 저기 있는 거야? 오케이. BA. 그러네. 이거 누가 타이핑하면서 못 다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4개가 맞아. 다 맞았어요? 1번 답은 x는 3, y는 1. 2번 답은 x는 뿔마 1, y는 뿔마 3. 복부호 공술. 다 맞았어? 틀린 사람 손 들어. 그래? 시간 더 줄게. 마무리 해봐. 지금 2시간 반 계속했지? 좀 쉬어. 나왔어?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도형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의 도형 활용 문제인데 여기 선분의 길이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활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식을 등장시킬 줄 알아야 돼. 별로 중요한 유형은 아닙니다만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13-11 직사각형 ABC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PC는 5, PD는 3루트 5, PA, PB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직사각형 내부의 점을 찍어서 꼭점과 다 연결했을 때 4개의 선분이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2개를 주고 나머지 2개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모르는 게 2개니까 방정식 2개 필요한데 하나밖에씩 못 쓰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PC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요. C에서 P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팅하고 싶은 사람은 C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PD의 길이가 3루트 5니까 D에서 D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인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3루트 5면은 루트 45니까 루트 45면은 6.xx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거랑 6.xx인 걸 그릴 거기 때문에 얘를 요 정도로 그렸다고 치면 이거 뭐라고 보겠다는 거죠. D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좀 더 크게 그리시라는 거죠. 요 정도. 그럼 P의 위치가 요쯤이겠다 라고 나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5고요. 이런 게 작도죠. 요 길이가 3루트 5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각각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그럼 얘를 모르니까 x, 얘도 모르니까 y라고 하고요. 이 두 개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중등기하 때 배운 식 하나 떠올려서 쓰셔야 돼요. 그 공식이 뭐냐면 이 진행 방향 길이 합치는 거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겁니다. 그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5는 y제곱 플러스 40이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변의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고요.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고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고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과 같은 값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도출된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 조건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xy가 자연수다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그 전형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몇 개의 식을 곱해서 정수다라고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이 새끼 넘겨가지고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끝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고요. 얘는 자연수 빼기 자연수라서 자연수라 보장할 수 없는데 이 새끼가 음수면 말이 안 되니까요. 얘와 얘가 모두 자연수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아무 상관이 없는 두 문자가 곱해진 게 아니라 두 문자의 합과 곱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합과 곱이 반드시 어때야 하냐면 같은 종류예요. 뭐가 같은 종류여야 하냐면 2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홀짝 형태는 안 됩니다. 홀짝 형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얘가 20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럼 x를 구하려면 두 개를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더하면 2x인데 2x가 홀수면 x는 자연수일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짝 형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홀짝? 안 돼요. 상식이야. 합과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짝 형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0 곱하기 1은 안 되는 거야. 10 곱하기 2는 되는 거야. 그 다음 5 곱하기 4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x 플러스 y가 x 빼기 y보다 큰 건 당연하기 때문에 결국 쟤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한 개예요.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더한 것의 반으로 x는 6이다 쳐주시고, 그럼 x는 6을 여기 넣었다고 치면은 y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A는 근데 XY는 내가 임의로 잡은 문자이기 때문에 x는 오답이에요. 결국 PA라 써야 돼요. PA는 6. 근데 또 요 문제에 센티미터 없는데 또 센티미터 조금 안 넣었다? 또 틀리는 거예요. 단위가 있는 점 잡으셔야 돼요. PB는 4. 얘랑 유사하게 식을 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유제에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13-13. 이런 허접한 문제 풀이에도 저 P의 위치를 정하는 것부터 해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얻어가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답 나오는데 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방식을 배우셔야지. 마지막 시험지야. 국어학원 안 다녀? 네, 내신은 안 다녀요. 내신 안 다녀? 이것도 뭐 부정방정식이 섞였을 뿐이지 중등기하죠. 직각을 찢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놈을 매개체로 한 피타고라스를 연결시키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인데 AB도 모르고 BC도 모르니까 요걸 X, 요걸 Y, 요거를 2, 요거를 6이니까요. 당연히 둘레는 이런 거 실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 중에 빼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네 목표부터 적어놓고 보세요. 둘레랑 x 플러스 y 플러스 8이죠? 그래서 너는 이걸 찾은 다음에 8을 추가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들어가면 실수를 더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빗변을 매개체로 해서 이 빗변의 제곱은 위 삼각형에 따르면 이거고요. 아래 삼각형에 따르면 이거니까요. 이와 같은 분형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럼 그냥 맞추시기. 문자 부분만 한쪽으로 넘겨서 합차로 인수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더하기가 빼기보다 클 테니까 큰 거 작은 거 순서로 쓸 생각. 두 가지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것들 몇 개만 쓰면 되는 거지. 32, 1은 안 됩니다. 다른 종류라서 16, 2 가능하고요. 8, 4 가능해요. 답이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x 플러스 y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x, y를 따로따로 찾으면 그것도 일종의 삽질인 거죠. 얘하고 얘 중에 더 큰 건 얘기 때문에 이 자리에 16을 집어넣어서 24를 답으로 쓰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13단원 연습 문제를 할 건데 티처스 P 13-1번 요건 옛날에 행렬에서 되게 중요한 유형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행렬 들어왔지만 행렬 들어온 게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행렬에서 없어요. 아무튼 간에 행렬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할 거야. 그 내용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표현이, 이 문제의 표현이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픽을 한 거예요.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y는 kx 그리고 4x 플러스 y는 ky 둘 다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거죠. 둘 다 상수항이 없다는 말은 이걸 도형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예요? 직선이긴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원점을 0,0을 지나는 두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공수원이긴 합니다만 직선의 위치관계를 암기할 때는 1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암기할 때는 직선의 위치관계로 해석하는 게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려가지고 이거를 두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상수항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저 K에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원점을 지나요. 그럼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저 두 직선의 교점은 원점인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이 단 한 개라면 그것은 원점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이 연립방정식이 x는 0, 이것이 x는 0, y는 0.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점인 거죠.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라고 했단 말이야. 요게 요 표현이 생소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요 사전 설명을 먼저 한 거예요. 두 직선은 K에 상관없이 반드시 원점을 교점으로 갖는데 원점 말고
다르게 더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외해를 갖는다. 그런 얘기는 단 한 개가 아니란 뜻이에요. 단 한 개라면 원점인데요. 원점 이외의 해를 갖는다는 말은 단 한 개가 아니란 뜻입니다. 단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없거나 무수히 많은 거죠. 근데 없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여러분들이 써야 할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써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저 우변에 있는 kx, ky를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런 뜻이니까 일치할 때는 x, y 상수항의 개수의 비가 같다를 암기하고 그걸 쓰시면 되는데, 상수항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의 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가 같다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x의 개수는 보시는 것처럼 4분의 2 빼기 k고요. y의 개수는 5 빼기 k분의 1이죠. 요래 해가지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k 빼기 2, k 빼기 5는 4다. 이렇게요. 그럼 전개 정리하면은 k 제곱 빼기 7k 더하기 6은 여기였어요. k는 1과 6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 값을 구하시오.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요 말의 의미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되고 있지? 촬영. 동영상 요청자가 많아서 오늘 촬영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2번에 3번만 픽할게요. 왜 픽하는지는 대충 눈치를 깠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두 군데 다 있어가지고 절대값 x 플러스 y는 3 그리고 x 플러스 절대값 y는 둘 다 1차 방정식이긴 한데 둘 다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또 한 놈은 x에 달려 있고 다른 놈은 y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가지로 풀어드릴 건데요. 공수 1밖에 모르는 자의 풀이와 공수 2까지 아는 자의 풀이. 근데 공수 2까지 아는 자의 풀이는 이미 은근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풀이요. 자, 공수 1밖에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값을 제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x가 0 이상 0 미만으로 두 번 써야 되고요. 얘는 y가 0 이상 0 미만으로 두 번 써야 되니까 그럼 2 곱하기 2는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를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0 이상 y가 0 이상. 두 번째, x가 0 이상 y는 0입니다. 세 번째,
x가 0 미만, y는 0 이상. 네 번째, x, y가 모두 당연히 4개로 갈라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 케이스는 둘 다 그대로 빠지겠죠? x 플러스 y는 3이랑 x 플러스 y는 1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평행 아니면 일치인데 상수항의 b와 다르기 때문에 평행인 거지. 평행이란 말은 해가 없다. 그 다음 요때는 위의 것은 그대로고요. 아래의 것은 마이너스가 달려 나와야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고 빼고 하면은 x, y가 나오긴 할 건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x는 2네요. 2를 여기 넣었다고 치면은 y는 1이죠. 근데 y가 음인 범위에서 양인 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요 케이스 x가 음이니까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y가 양이니까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더하고 빼고 하면은 x,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더하면 y가 2고요. y는 1 여기 나오면 x가 마이너스죠. x가 음이고 y가 양이 나왔으니까 이게 해요. 하나씩 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x, y가 둘 다 음이면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x, y의 개수의 비가 일치하잖아. 마이너스 1로. 상수항의 비까지 조사해야 되는데 상수항의 비는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평행인 거라서 해가 없어. 그래서 결국 4번을 했는데 좀 허무하게도 한 가지 케이스에서만 해 하나가 나온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풀고 나면은 현타가 오는 거지. 아씨 4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서 아 현타 온다. 내가 공수 1밖에 몰라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수 2까지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할 줄 아냐면 저 두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수2에 들어가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x에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식은 저거는 없다고 치고 그래프 일단 그려요. 그런 다음에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긴 다음에 y축 대칭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없다고 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에만 붙어 있을 경우에는 y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깁니다. 그런 다음에 x축 대칭시킨 걸 추가하는 거야. 그런데요, 요 얘네들은 평행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다시 만날 일이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만 교점이 생깁니다. 여기만. 그래서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사람은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교점의 위치는 2, 4분면이니까 x가 음이고 y가 양인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삽질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잠깐만. 그러면 피칼 문제를 학생들에게 시켜놓고 13-3번에 1번 피칼 거거든. 여러분들 먼저 트라이 해보세요. 작도 순서 P를 지나고 L의 평행한 직선 M을 작도한 것이. 그러니까 L의 평행선 작도를 말하는구나. 니은. 또 나무 직선이나 그것다는 뜻이고 디귿이.
이것도 아무 사이즈의 원을 그린 거네. 그럼 저기 Q로 가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그린 거잖아. 네. 그리고 미음은 저 B에서부터 A까지 거리를 체크한 거고, 그리고 비음은 C-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체크해서 저 D 위치를 정한 거거든. 그런 다음에 PD를 연결한 거잖아. 그럼 저 순서도 맞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를 먼저 가고 요걸 먼저 가고 상관없는가요? 상관없지. 세 시간밖에 안 했었는데 가면 되겠어? 100점 받아와. 모든 과목. 전부 헤매고 계시거든요. 전부 헤매는 대우해서 시간을 좀 더 쓰면은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답이 나온 것은 계산 실수로. 파이팅. 네, 전화해. 계산 실수로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시간 오래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 바람직한 접근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4명 다 모른다 드시기 때문에 픽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4명뿐만이 아니라 40명 치겠으면 40명 다 모르기 때문에 픽을 한 거예요. 이걸 배우시면 돼요. 1번의 첫 번째 식은요, 2분의 x 빼기 1은 3분의 y 더하기 3, 4분의 z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뭐 요렇게 엮으시면 됩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든 것 중에 2개만 선택하는 거죠. 그 2개하고 요 밑에 있는 식 하나, 총 3개. 총 3개랑 미지수 3개니까 그냥 3원 연립일체방정식을 풀겠다 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푸는 건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게 논리적으로 오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전에서 써먹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접근법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요 식의 이름이 뭐야? 몰라? 이런 식은 비례식이야. 비례식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로 같은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K라고 묻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비례식인데 그 값을 안 줬다. 그러면 미지수로 잡아. K라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X, Y, Z를
K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X는 뭐예요? 2K 플러스 되는 거죠. Y는 3K 빼기 3 되는 거고요. Z는 4K 더하기 되는 겁니다. 그럼 K를 찾으면 X, Y, Z가 다 나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K라는 하나의 문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식의 X, Y, Z 이걸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식이 왜 되어 있냐면은 X는 2배 하라는데 요 새끼 2배 바로 할게요. 4K 플러스, 그러니까 Y는 3배 하라는데 요거 3배 할게요. 9K 빼기 9.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5배 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5배 합니다. 이렇게죠? 요놈이 요놈 더하기 19까지 한 게 0이다로 K를 구해서 X, Y, Z를 한 방에 구하는 게 제대로 된 풀이다. 암기하셔야 돼요. 요런 풀이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K죠? 이로 넘길게요. 7K는 상수항은 왜 됩니까? 친거. 그래서 K는 1이라서요. X는 3, Y는 0, Z는 5.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다.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뭐 어떻게 하건 간에 답만 나오면 장땡 아닌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최적화 풀이가 뭔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